현금 자산 50억 정도. 주식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원하는 더 많이 벌게 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증권회사와 제휴해서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연금 관련 계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원래 컴퓨터 전공인데요. 컴퓨터 일을 이렇게 하는 중에 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 정보를 좀 취득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과감하게 금융업으로 전직을 하고 금융 상품만 연구하고 다룬 지 한 12년 차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일을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게 하는 중입니다. 혹시 PD님은 주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주식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그럼 지금 PD님께서 계좌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으시고 주식을 사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성격이 급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느긋하신 편이신가요? 엄청 급한 편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땡땡전자가 해외 수출길을 막혔다. 이런 뭔가 부정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계좌는 지금 손실 중이에요. 빼야죠. 근데 이 기업이 금방 망할 기업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만 물론 펀더멘탈이 뭐 약하다?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유독 내가 산 그 대한민국 주식만 좀 망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큰 거는 나의 성향과 매매 습관이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한 채 각종 매스컴, 주변 친구들, 금융회사에 상담받으러 간다. 이게 좀 괜찮아 보인다 하면 그냥 일단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이유가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은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죠. 팔까 말까. 결국에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손실을 보고 주식은 위험한 거다. 우리나라 주식은 사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이 그냥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내 개인적인 성향과 갑자기 급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주식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부적인 영향을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의 영향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을 치르고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국가예요. 현재는 이제 경제대국이라는 그 반열에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수출입 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나는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를 많이 생산을 해와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손기술이 좀 좋으시잖아요. 다른 나라에 공급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한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 통화로 거래를 못했어요.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은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 1,0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우리나라 돈은 바뀌지 않잖아요. 달러 값이 얼마가 된다. 작년에는 한 1,500원이 됐다. 이런 영향들이 있죠. 달러 값이 비싸게 되면은 당장 내가 만든 물건은 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원하는 더 많이 벌게 되니까요. 그런데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와야 되니까 실제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일례로 이제 기름값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도 제 차가 한 5만 원, 6만 원 정도면은 거의 다 채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2배 가까이 들어갑니다. 기름값이 비싸진 이유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국가는 어디가 어디를 침공했다. 이럴 때마다 기름값이 들썩들썩거리고 환율이 들썩들썩거리고 그럴 때마다 국내 주식이 굉장히 좀 영향받는 것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사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원가가 비싸져서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게 되고 그럼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언론이나 내 지인이나 내 귀에 이렇게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영향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정확히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라고 했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타국가와의 관계, 국가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쉽게 풀어드리면 그냥 전쟁의 위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휴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해외 투자자 기준으로 언제든지 전쟁을 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PD님께서는 미국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계좌에 투자를 하셨어요. 갑자기 뉴스에 서해상
향해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매스컴을 접하셨어요.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불안하죠. 네, 굉장히 불안하시겠죠. 손해를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항상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번으로는 이제 외교적인 다른 나라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무역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단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일본도 한 영향을 하죠. 그래서 인접한 이런 교류를 많이 하는 국가들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럼 교류가 활발하겠죠. 교류가 나쁘면은 수출길이 막히거나 수입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에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냐, 중국에 뭔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국내에 막 여행이 금지가 된다, 일본에서 한국 제품 불매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실적과 모두 영향이 생기겠죠. 다른 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국내 주식을 좀 하락시키는 주요한 두 번째 원인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인 전쟁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국가가 전쟁이 나거나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 두 가지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는 다른 국가보다 변수가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이 얼만큼 많아야지 부자일까요? PD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현금 자산 50억. 현금 자산 50억 정도. 제가 경험상,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보통 현금성 자산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보통 자가 혹은 부동산을 좀 충분히 가지고 계신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금융, 예금 적금이나 펀드, 이런 금융 상품들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아서 불리는데, 억 단위 이후에 유의미한 자산 규모가 되면은 부동산을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열심히 일으키신 부모님 이전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은퇴를 하셨을 때 이제 목돈이 들어오신다, 금융자산으로 넣는 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상가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경매를 하시거나 토지를 구매하시거나 이런 부동산 자산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좀 비중에 적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자산에는 일정한 규모가 있죠. 이 규모가 부동산 자산이 거래 비중과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내 일반 사람들은 주택을 보유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크고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주식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굉장히 적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는 계좌를 개설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주식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모보다 주식시장 규모가 좀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부자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부동산만 가지고 계시면은 국가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준다거나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현금 유동성을 좀 갖기도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현금 유동성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융자산으로 쌓게 되는데,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팔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거죠.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요. 부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규모 있는 액수의 부자들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식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성향, 두 번째는 환율의 영향, 세 번째는 다른 국가와 관계, 지정학적 리스크,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적을 잘 내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올바르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불법적인 정보로 취득을 하는데, 저는 일단 봤지만은 금융업 관계자가 아닌 이상 내가 모르는 정보, 다른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전에 개인과 회사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1억 이상의 수익을 내신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